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차 전지세 버스바 복합진동 초음파 용접 시 계면 접합부 형성 메커니즘을 규명을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매년 전기차 시장 규모가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수요 및 공급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개별 셀을 직렬, 병렬로 연결해서 모듈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때 셀과 버스바를 안정적으로 접합하는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2차전지 버스바 용접 공정에는 용융 용접인 레이저 용접, 그리고 용융 플러스 공상인 프로젝션, 그리고 고상 용접인 초음파 용접이 있습니다. 이 중 레이저 용접이 높은 생산성과 장입 자동화가 용이해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중접합 시 형성되는 이 IMC 용융 용접을 이중접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 IMC가 형성되게 되는데 이 초음파 용접 같은 경우에는 고상 용접이기 때문에 IMC 최소화가 가능하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기입니다. 2차전지 버스바 접합은 전기적 저항 그리고 기계적 신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로 인해서 고신뢰 저저항 기술 개발이 필수입니다. 최근 레이저 용접 연구 동향으로는 IMC 제어 응고균열 완화 등 다양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초음파 용접의 경우 2차전지 버스바의 접합 강도 및 기계적 특성을 평가한 연구는 다수 존재하지만 초음파 용접 시 계면에서의 접합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두 가지 연구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캔과 버스바 초음파 용접 시 이 계면에서의 접합 특성과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초음파 용접부와 레이저 용접부의 강도를 비교하고 파단 메커니즘 분석과 미색 조직적 상관관계를 연구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연구 목표 1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실험에 사용된 장비는 실험 방법입니다. 퓨어 알루미늄 0.4T와 합하는 21700 배터리 빈캔으로 사용하였으며 저희는 성형 진동 방식이 아닌 이 2차원의 타원을 그리는 복합 진동 초음파를 장비를 사용해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복합 진동은 모든 방향에서 균일하게 용접이 가능하여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팁의 형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용접 과정입니다. 초음파 용접 조건 도출을 위해서 용접 시간이 접합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가압력과 진폭은 고정한 상태에서 시간을 변수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용접한 실험 결과 용접 시간이 증가할수록 마찰열과 소성 변형이 누적되어서 압입 깊이가 증가하게 되고 접합 면적이 증가해서 접합 강도가 향상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습니다. 이제 1.25초 이후에는 이 혼팁과 상판에서 알루미늄이 열화가 되어서 이 스티킹이 발생합니다. 소착이 발생해서 이 강도가 오히려 저하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후에 실험된 조건은 이 모두 1.25초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 초음파 용접부의 단면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접합은 이 계면 전체적으로 알루미늄과 니켈층에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고 이 산화층이 깨진 부분은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알루미늄과 니켈에서 접합이 이루어졌고 스틸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 매핑을 보시게 되면은 IMC층이 관찰되지 않는데 이 IMC가 형성되려면은 충분한 원자 확산과 이 계면에서의 핵 생성 시간이 필요한데 초음파 용접 특성상 이 핵이 자라서 연속적인 막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IMC가 과포화 고용체로 존재하거나 아니면 일부 니켈에 고용된 가능성이 존재하여 합니다. 이는 뒤에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LPL 강도 시험을 통해서 균열 전파 발생과 위치를 확인하였습니다. 1.25초로 조건으로 진행하였으며 버튼 파단이 난 것을 확인하였고 이때 피크로드는 10kg 포스입니다. EDS 분석 결과 이 FE는 표면에서 거의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루미늄과 니켈에서 접합이 이루어졌고 파단 또한 알루미늄과 니켈 레이어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단면 EDS 분석 결과입니다.
저는 이 A와 B 영역을 측정하였습니다. A는 널의 바로 밑부분으로 이 마찰력과 소성 변형이 집중되는 부분이고, 이 B는 비교적 덜 집중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A와 B 전반적으로 지금 조성구배층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A에서 조금 더 깊은 확산층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인트 매핑 결과 이 B와 E를 보시게 되면은 알루미늄이 58% 그리고 67%로 이 상태도 상에서는 Al3ni2 그리고 E의 경우는 Al2ni와 Alni가 존재하는 조성이나 저희 결과 시편에서는 IMC층이 관찰되지 않아서 고용이 되었거나 아니면 나노스케일의 초기 IMC 핵생성 상태로 주장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 알루미늄과 니켈에서 확산이 일어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슬라이스부터는 이 알루미늄과 니켈이 어떻게 확산이 일어났는지 그 메커니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초음파 발진을 하게 되면은 이 마찰이 발생하게 되고, 그 마찰로 인해서 알루미늄 산화층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알루미늄과 니켈이 접착되게 되면서 마찰력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마찰열에 의해서 이 격자 확산이 촉진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루미늄과 니켈 간의 원자 확산이 일어나였으며, 또한 이 알루미늄과 니켈의 EBSD 칸맵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이 니켈 레이어 층에서 지금 그 칸맵의 값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니켈 레이어 내부에 높은 전이 밀도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격자 내에 전이가 존재하게 되면은 이 격자 주변에 이 결합 에너지가 약해지게 되고 공공의 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합 에너지가 약하고 공공의 농도로 인해서 이쪽으로 원자가 확산이 용이하게 되고, 이러한 확산을 파이프 확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왼쪽에 연구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변형률에 따른 이 격자 확산, 파이프 확산의 기여도를 분석한 연구 결과입니다. 먼저 변형률이 0%일 때는 이 격자 확산이 80% 기여하고 20%가 파이프 확산에 기여한다. 그런데 변형률이 20%일 경우에는 전이 밀도가 증가하게 되면서 이 파이프 확산에 대한 기여도가 점차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결과를 통해서 저희 결과 알루미늄 니켈에서도 이 전이 밀도에 의해서 파이프 확산이 일어났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이 커켄달 효과입니다. 이 커켄달 효과는 이중금속에서 확산이 일어날 경우 발생하는 효과입니다. 일반적으로 두 금속은 확산 계수가 다르고, 이 다른 차이로 인해서 불균형 확산이 일어나는 것을 커켄달 효과라고 합니다. 저희 알루미늄이 니켈보다 더 확산 계수가 크기 때문에 이 알루미늄 원자가 니켈층으로 빠르게 확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알루미늄이 니켈로 들어가게 되면은 니켈 내에 존재하는 이 공공이 알루미늄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 공공들이 모여서 보이드를 이루는데, 이 보이드가 커켄달 보이드라고 합니다. 이 그림은 카파와 니켈 간의 고상 확산 접합 시 시간에 따른 단면 변화를 나타내었습니다. 여기서는 카파와 니켈이 층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1200켈빈에서 15분 방치한 이후 카파에서 커켄달 보이드가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카파가 더 확산 계수가 니켈보다 높기 때문에 카파에서 니켈로 원자가 확산되고, 니켈 기지에 있던 공공이 카파로 이동하여 그 공공들이 모여서 커켄달 보이드를 이루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반면에 이 초음파 용접에서는 이 커켄달 보이드를 관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커켄달 보이드 같은 경우에는 확산 계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확산이 일어나면은 즉시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공공들이 모여서 보이드를 이루기에는 용접 시간이 너무 짧아서 관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용접한
지편을 130도에서 85%의 습도 환경에 노출시키게 되면은 이 고상 확산에 의해서 이 컷앤달 보이드들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 시편에서도 이 소재 간의 확산 계수 차이로 인해서 컷앤달 확산이 일어났다고 예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알루미늄과 니켈에서의 확산에 의한 접합 메커니즘을 설명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알루미늄과 니켈 도금 강판, 배터리 셀의 초음파 용접 중 발생한 동적 재결정으로 인한 접합 메커니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알루미늄 베이스 메탈의 EBSD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이 냉간 아변으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아변 조직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오른쪽 그래프에서 이 평균 에버리지 앵글이 10도로 저각경계를 띠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이 냉간 아변 시 발생한 소선 변형으로 인해 이 전이들이 집적되고 전이 집적으로 인해서 서브그레인이 형성됐고, 이 서브그레인이 주로 저각입계를 띠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알루미늄 니켈 접합 계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 위에서 보이시는 아변 조직들이 소멸되었고, 계면에서는 미세한 입자들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그래프에서 이 에버리지 앵글이 25도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고, 이 저각경계의 분율이 감소하였고 고각경계의 분율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GOS 맵을 보시게 되면은 이 접합 이 계면에서 파란색 영역이 입자들이 많이 관찰됩니다. 이 파란색의 의미는 이 내부의 방위가 편차가 2도 이하로 거의 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2도 이하의 방위 편차는 동적 재결정이 일어난 결정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이 용접 과정 중에서 알루미늄 측에 동적 재결정이 일어났음을 예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동적 재결정이 일어났다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폴피겨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알루미늄 모재 영역은 여기를 빨간색 박스를 측정하였고, 계면의 알루미늄 영역은 이 부분을 측정하였습니다. 먼저 모재를 보시게 되면은 이 001 방향으로 집합된 텍스처 조직이 관찰됩니다. 또한 이 맥시멈 텍스처 인덴시티 강도가 15.5로 비교적 높게 확인이 되었고, 이 접합 계면의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이 001 방향으로의 그 집합된 텍스처들이 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맥시멈 인텐시티가 5.4로 감소하게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접합 소성 변형을 겪게 되면서 초음파 용접 과정 중 이 결정립 내부 또는 결정 입계에 이 전이가 파일업되게 됩니다. 이 전이가 파일업되면서 임계치 도달 시 이 내부 에너지를 감소하기 위해 방향성이 없는 재결정 핵을 생성하게 되는데, 이때 이 맥시멈 텍스처 인덴시티가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폴피겨 IPF GOS 맵을 통해서 알루미늄 니켈 접합 계면에 알루미늄 기지에서 동적 재결정이 발생하였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이 알루미늄 측에서 동적 재결정이 발생한 이유는 알루미늄이 니켈 대비 낮은 경도, 항복 강도, 그리고 높은 스태킹 폴트 에너지로 인해서 소성 변형이 되기 용이합니다. 또한 이 니켈의 낮은 열 전도율로 인해서 알루미늄과 니켈 계면에 이 열이 집중되게 되어서 국부 온도와 변형 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알루미늄 측에서 동적 재결정이 발생한 만큼 충분한 마찰열과 소성 변형이 발생해서 동적 재결정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동적 재결정으로 발생한 이 무방향성 결정립은 입계 밀도가 크고 높은 입계 밀도를 가지고 고각 입계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계면 접촉부에 전이 또는 결함이 많아져서 파이프 확산과 유사하게 이 원자 확산 경로를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초음파 버스바 2차전지 초음파 접합 메커니즘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초음파 용접은 다중 확산 경로를 활성화하여 계면 결합을 형성하였습니다. 용접을 하게 되면은 이 마찰열로 인해 격자 확산이 일어나게 되고, 이 니켈에서의 전이 밀도 증가로 파이프 확산, 그리고 두 금속의 확산 계수 차이로 인해서 컷앤달 확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이 알루미늄 기지에서
에서 발생한 동적 재결정으로 인해 증가한 고각 경계로 원자 확산이 촉진되어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로 알루미늄과 니켈 접합이 이루어졌음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접합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연구 목표 2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 초음파 용접부와 레이저 용접부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강도를 1대1 비교하는 것이 아닌 계면 거동과 파단 메커니즘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저희는 LP 시험을 통해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초음파 용접부 같은 경우에는 10kg 포스가 나왔고 레이저 용접부는 스파이럴로 진행했을 때는 낮은 접합 면적을 가지고 있어 1.6kg 포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형상과 유사하게 해치 형상을 제작해서 시험해본 결과 접합 면적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4.3kg 포스로 비교적 낮은 강도를 관찰하였습니다. 이렇게 낮은 낮은 강도가 확인된 이유는 이 초음파 용접 같은 경우에는 고상 확산층과 DRX 영역이 형성되어서 응력이 계면 전체로 분산되게 됩니다. 또한 이 균열이 이 계면을 따라가는 알루미늄 니켈 계면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알루미늄과 DRX 알루미늄 계면을 따라서 전파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그리고 변면의 레이저 용접 같은 경우에는 이 용접 시 형성된 알루미늄 Fe IMC에 의해 IMC가 형성되었으며 이 IMC를 보시게 되면은 이 알루미늄과 Fe의 열 팽창 계수 차이로 인해서 IMC 내부에 균열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낮은 파괴 인성을 가졌고 그 계면이 불연속적입니다. 그래서 취성 파괴 거동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용접부의 파단 메커니즘을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LP 시험은 2차 전지를 고정하고 버스바를 방리시키는 방식으로 이때 발생하는 이 밴딩 모멘트에 의해서 인장 응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도됩니다. 그래서 이 인장 응력이 주 응력 성분으로 이는 모드 1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모드 1 같은 경우는 접합 계면에서의 파괴 인성이 균열 개시를 결정하는 핵심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초음파 접합부의 파단 메커니즘은 초음파 용접부의 경우 계면이 영속적이고 이 변형 흡수 능력이 높아서 응력이 계면 전체로 분산되게 됩니다. 또한 이 알루미늄이 소성 변형이 되기 쉽기 때문에 이 국부 응력이 분산되면서 변형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또한 이 동적 재결정에 의한 재결정리 존재로 이 전이 이동을 억제하고 미세한 미세한 고각 경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균열 전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레이저 용접 파단 메커니즘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F의 IMC의 존재로 인해서 변형 흡수가 제한되고 계면이 불연속적입니다. 이로 인해 또한 이 높은 IMC 같은 경우에 높은 경도를 갖고 있으며 아까 확인했듯이 이 IMC 내부에 균열들이 다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IMC는 낮은 파괴 인성으로 인해 응력 완화가 어렵고 그 결과 계면에서 취성 파단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시간 관계상 눈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